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수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래액수 상관없이 증빙 서류 제출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마치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꼭 죄인 취급 당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개인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와 다름없다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말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정상적인 실소유자들의 거래마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큰 평수를 옮겨요? 거래 허가 못 내준답니다. 구청 담당자와 민원인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고요 하니까 식구가 몇 명인데요? 라고 물었답니다. 4명입니다. 라고 하니까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다시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했는데,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자녀 2명이 성장해 좀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할 생각으로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제곱미터 아파트를 이동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구청에 거래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 계약할 아파트에 실입주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 계획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은 같은 단지에서 왜 옮기느냐며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공무원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도 충분한데 왜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려 하느냐며 핀잔까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까? 국민을 완전히 이거는 무슨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 되면은 A씨는 애들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 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설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답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 내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허가를 왜 안 내줍니까? 이렇게 라고 허가제를 만들었는가요? B씨는 현재 도곡레설 26평에 살고 있는데 대치 아파트 34평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레설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느냐며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또 강남구 압구정 등의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C씨도 최근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로 이사를 알아보다가 강남구청에서 살던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거래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사할 계획을 접었다고 말합니다. 야, 이러면은 거의 뭐 공산주의 사회 아닌가? 이 정도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난 이후부터 강남구청에서 아예 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이사를 들어올 수도, 거주자는 아파트를 팔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주택매매 거래 건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6월 135건에서 8월 7건, 9월 8건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10월에는 2건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또 삼성동도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무슨 사유도 안 따지고 그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거는 상실된 나라가 같아요. 그죠?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이제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이거 그죠?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완전히 이거 건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또한 오늘부터 서울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허가제와 다름없다고 분통들이라 합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는데, 또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액수 불문하고 자금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로 제한됐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만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날부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의 48곳입니다. 자, 대구, 수성구도 들어갔는데 왜 부산, 해운대구가 안 들어갔을까요? 그죠? 수영구, 해운대구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좀 의문이죠. 그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시장에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편법과 불법 의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자체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래돼갖고 겁나서 집을 사겠습니까? 그죠?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한마디로 집을 살 때 경찰서 가서 조서 서는 느낌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개인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답니다. 더욱이 복잡한 증빙 서류를 직접 찾아 제출하는데도 혼란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비조정 지역일 때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조정 지역이 되고 나서 구청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우편이 왔다며, 이미 계약은 했고 계약금, 중도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하나, 서류 발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어떤 자료를 내야 할지도 모를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감소해 앞으로 거래량이 더욱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네요. 아무리 거래가 급감해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를, 그죠? 허가해가지고 거의 공산주의와 다름없는 제도 아닙니까? 이래 되면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은 물론 정부가 부동산 감시원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각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낱낱이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고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거래를 허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허가제에 가까운 규제라고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해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문제와 정책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를. 이 자유를 부정하고 자기들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산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거죠. 관리 감독.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 국민이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때 결국에는 나라는 이미 절반 이상이 공산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의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세금을 많이 걷고, 그죠?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를 무제한으로 남발한다는 거죠. 복지. 그리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한다는 거죠. 공공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사회주의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허가를 한다는 거죠. 허가. 무슨 허가. 허가라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독. 그래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력해지는 거죠. 이래 되면 우리 국민은 자유가 결국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